장기요양기관 평가,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에 의해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호 및 일반사항.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님. 요양평가부의 나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나복지입니다. 저희 기관은 개원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저도 경험이 없어 장기요양기관 평가 준비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공단 직원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평가 준비가 쉽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시군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나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평가 매뉴얼을 내려받아 참고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에 적용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평가 사항이 매뉴얼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처음 평가를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그러실 수 있어요. 궁금하신 점들 하나씩 같이 풀어가 볼까요?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관 평가의 개요와 매뉴얼, 지표에 관해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장기요양기관 평가 개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평가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평가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급여가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확대하며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죠. 여기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평가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매뉴얼과 평가 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련한 본학습 콘텐츠, 장기요양기관 평가,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에 의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2. 매뉴얼 및 평가 지표. 이번에는 2023년 재가급여 평가의 매뉴얼과 평가 지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6개의 급여 종류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각각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 제공 과정, 급여 제공 결과 5개 대분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각 지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각 34개, 복지용구 28개, 주야간 보호 48개, 단기보호 4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급여 종류가 달라도 서로 공통되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6개의 모든 급여 종류에서 공통되는 지표들을 다음 2차시부터 5차시까지 학습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집합되는 공통지표 외에 각 급여 종별마다 고유의 지표가 있는데 이것을 단독지표라고 칭하고 있어요. 특히 복지용구 같은 경우는 지표 28개 중 17개가 단독지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지용구를 포함한 4개 종별 단독지표에 관해서는 6차 시에 나머지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는 7, 8차 시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대하여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알림 자료실 메뉴 탭에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메뉴가 별도로 있는데요.
이곳 공지사항에 평가와 관련한 공지사항이 게시됩니다. 그리고 평가 매뉴얼 및 Q&A로 들어가면 저희가 이번 학습에서 다룰 2023년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은 물론이고 다빈도 Q&A와 같은 자료들이 게시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평소 평가 관련 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의 전체의 모든 내용을 짚어주는 영상 교육 자료는 별도로 게시되어 있는데요. 종사자 마당, 기관 종사자 교육 코너, 직무 관련 자료실 메뉴로 들어가시면 게시번호 60044 게시물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평가를 처음 준비하시는 기관 종사자분들께서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매뉴얼과 평가 지표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번 학습 과정은 모든 지표를 다루지는 않고 핵심적인 지표 위주로 선별하여 비교적 짧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매뉴얼의 일반 사항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3. 매뉴얼 일반 사항. 일반 사항은 개요, 구성, 평가 방법, 장기요양기관 협조사항, 점수 산출 방법, 용어 설명 등 평가 지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매뉴얼과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이에요.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매뉴얼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질문 먼저 할게요. 여기 보면 해당 급여 직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셨군요. 해당 급여 직원과 같은 용어의 정의는 일반 사항의 9, 용어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 가, 평가 대상에 함께 서술된 것이 보이시죠? 해당 급여 직원은 해당 급여 종류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해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 순 없을까요? 예를 들어 급여 종류가 주야간 보호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주야간 보호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 즉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운전원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매뉴얼에서 헷갈리는 단어가 생기면 용어 설명을 참고하면 되겠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매뉴얼을 보다 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이건 의외로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연 1회 이상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행한다면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므로 해당 기간 안에 1회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 회계연도의 의미를 이제 정확히 이해했어요. 말씀하신 그 기간 중에 연 1회 이상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군요. 이제 헷갈릴 일은 없겠어요. 일반 사항에 대해 질문 하나를 더 할게요. 일반 사항에 보면 평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평가 기준은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는 부분이 있던데 이건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2023년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에서 신설 또는 변경되는 평가 기준은 평가 계획 공고 월 다음 달, 즉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2023년에서 2024년 재가급여 평가 대상 기간 모두 신설 또는 변경되는 평가 기준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답니다. 오늘 평가 전반과 매뉴얼 일반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어요? 평가 준비가 처음이다 보니 막막했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표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가 볼까요? 좋아요.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